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 2명이 숨졌는데 이게 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고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9월 19일 밤에 아마 이 70대 여성 2분하고 60대 남성하고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 주세요. 경찰이 갔는데 화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이건 뭐 체포해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냥 경찰이 나가려고 하는데 또 경찰에게 두 번째 신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있다. 나를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이 60대 남성 당사자예요. 경찰이 다시 올라와 봤더니 이 흉기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했는데 흉기 협박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주거지도 명확하고 직업도 명확하고 해서 그 당시에 구속할 사유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석방을 한 거죠, 밤에. 근데 다음 날 20일 날 일이 벌어졌는데 7시 50분경에 운동 가기로 했던 지역 주민이 여성 2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가본 거예요. 이 70대 여성 2분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남성이 유력 용의자이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가 됐고요. 지금 아까 오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경찰이 잡았다가 풀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경찰 입장에서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워낙 또 어르신 나이기도 하고 고령이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구속 사유가 아니어서 석방에 불가피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흉기로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장 청구를 전제했을 것인데 네. 단순히 화가 나서 이걸 들고 있다는 정황만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방했고 네. 제법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지구대나 이런 데는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서로 실강이를 벌인다거나 협박하는 행위들이 있는다거나.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미 관련된 화투 자리에서 어떤 화가 나셔서 분노 때문에 여기 도박장 벌어진다 신고를 했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흉기 들고 있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를 재차했다는 것은 굉장히 갈등 상황이 깊었거나 분노가 굉장히 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돌아가서 40분 만에 했던 행동이 흉기하고 술을 가지고 와서 술을 다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에 갔을 때는 이 술병이 없었다고 하는데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되돌려 보냈을 때 혹여라도 우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관찰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또는 경찰의 본연은 업무는 아닌데 중재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 왜 화나셨어요? 라고 한번 들어봐 주고 한 30분 듣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된다던가 피해자하고 좀 화해를 시키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불의의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진정시킬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인데, 이게 기억해 보면 이제 뭐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화투 치다가 네네.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고액 하는데. 때문이 아니고요. 네. 정말 점 얼마 안 하는 건데 지역 경로당에서 농촌 지역입니다. 이 화투를 치다가 의상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로당에 있는 공용 음료수에다가 농약을 넣는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한 번은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국에다가 네. 또 뭔가 이제 약을 탄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도 어르신들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이 좀 너무 타당한 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으면 왜 무엇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야기됐는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주거지가 명확하면 범죄를 안 저지르고 주거지가 불명확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한 이제 하나의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주거지가 불명확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시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걸 최대한 신병 확보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일반론적인 것으로 주거지가 명확하고 신분이 확실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이었던가, 어떤 갈등이 그 순간 야기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 집에 갔다가 정말 술 먹고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다시 싸우러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매뉴얼을
정교하게 바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고도 또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데 또 맞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총의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